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전불패TV의 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21년도가 벌써 다 지나갔네요. 자, 2022년도는 여러분들 역전불패 채널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역전불패TV는요, 많은 물량을 전달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역세권 위주의 매물들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데, 우리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산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들만 참고하시고 꾸준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요 1차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보유분 몇 개를 갖다가 돈이 될 수 있는 몇 개 물건을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하고 중후하죠. 네, 멋집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맡아서 현대 힐스테이트 위쪽으로는 629세대가 들어옵니다. 자체 수요만 하더라도 629세대라고 한다면은 뭐 가구당 한 3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은 뭐 한 1800명 정도 이 정도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 한 2000명 정도 자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자체 수요만 하더라도 상업시설이 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상가를 투자를 할 때는요, 그 상가가 손님들의 직경력이나 흡입력이 좋은 상가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만 화려한 상가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아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무조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겉만 화려한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입지가 화려해야 되겠죠. 네,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랜드마크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권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생물과 같은 건데, 자, 제가 투자하는 상권의 상업시설이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자리에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자신있게 상가 투자하셔도 망할 일은 없습니다. 돈 벌 일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주위 호재들을 봤을 때 투자를 하신다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요,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소사역이란 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업시설의 발달은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유일한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중앙에 보면은 중앙 출입구 통로가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이 통로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지역 거주민들의 편리함까지 배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 통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거주민들이 이용해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입니다. 자, 주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쪽에서 주 메인 도로에서 양쪽으로 상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호선을 이용한 하루 이용객 수가 4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4만 명이 넘어가는 이용객 수가 이 주 통로를 이용하는데 이 상권이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자체 수요 존재하죠. 주 통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업시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상권에 상업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하시잖아요. 스트리트 상가 그리고 일반 프라자 상가 장사가 됩니까? 공실이 넘쳐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공실이 넘쳐나죠. 자, 퍼스트 코로나 어떻게 변할까요? 상업시설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상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축소가 되어서 상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리고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리, 랜드마크급 자리, 이런 자리들만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보신다면 이런 자리들의 상권들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업시설에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걸 먼저 한 번 더 짚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회사 보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4개 정도 점포를 여러분들께 돈이 될 수 있는 매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하 1층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지하 1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해선에서 봤을 때는 1층이 되는 겁니다. 그 메인 층에
자, 몇 개를 제가 전달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평수가 152평 정도나 됩니다. 자,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조금 나가겠죠. 자, 152평이면 여러분들 분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자, 임대 뭘로 맞춰볼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업종이 뭘까요, 여러분들? 네, 스크린 골프입니다, 여러분들. 네, 스크린 골프. 자, 152평이면은 한 11개 정도 방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바로 스크린 골프입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 골프를 임대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152평이에요. 네, 전용 면적 분양가, 전용 면적입니다. 여러분들 공급 면적 기준이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45억입니다. 그럼 실제 사용하는 152평 면적을 우리가 나눠봤을 때 2,96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급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한 1,5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는 무조건 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60% 대출을 일으켰을 때 1년에 나가는 이자가 8,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40%가 들어간다. 18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 임대를 얼마 정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월세를 1,500 정도로 맞췄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죠. 1,500을 맞췄을 때 보증금 얼마 받을까요? 3억 정도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00을 받았을 때 1억 8천만 원에서 이자를 빼고 나면은요, 9,9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6.6%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186번과 187번인데요. 어디냐면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서해선에서 봤을 때 B1층이 1층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이죠. 186과 187번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면 거의 메인이죠. 자, 이 부분에는 어떤 걸 임대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40평이 넘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휴게 음식점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한번 수익률 한번 뽑아볼까요? 네, 45.51평 나왔는데 총 분양가가 34억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전용 면적도 7,623원이 나오는데 아주 저렴하게 메인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괜찮죠? 가격? 대단히 좋습니다. 자, 보증금 월세를 측정을 했는데 1,200 정도는 충분하고요. 1,200을 받으면 보증금은 2억 정도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자기 자본금이 1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연소득에서 이자를 뺐을 때 8,154만 원. 자, 8,15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6.9%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호선에서 봤을 때 1층이고요. 서해선에서 봤을 때는 2층이 되는 꼴이 됩니다. 자, 1층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면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3개가 쳐 있죠. 자, 이 부분인데요. 어디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102호, 103호, 104호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자, 대형 평수입니다. 한 70평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임대를 주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휴게 음식점, 두 번째 푸드 음식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대형 음식점으로 임대를 맞춰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느냐,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74평이 나오고요. 38억 원입니다. 평당 기준 했을 때 5,13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 면적당 했을 때 2,500 정도 나온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자기 자본금이 13억 정도가 들어가고 7,560만 원이 올라옵니다. 자, 5.7% 수익률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요. 바로 뒤쪽 부분인데 자,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117평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쪽 통로가 뭐냐면은 진출입로인데 상가 출입구입니다.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인데 자, 가시성이 대단히 좋죠. 자, 지나가다가 서서 쇼핑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자리는요, 슈퍼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슈퍼라든가 개인 슈퍼가 들어와도 자체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슈퍼마켓 정도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은 임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자리가 굉장히 좋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힐스 에비뉴 소사역 프리미엄 상가 특권 5개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소사역이 대구까지 연결되면서 또 가져다주는 소사역이 또 중심 상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부천시에서 유일한
더블 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풍부한 유동인구입니다. 인구 밀도가 대단히 크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 새로운 건축물을 통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더블 역세권, 교통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곳이 바로 소사 역세권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든든한 배유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체 수요가 629세대, 한 2,000명 정도가 상주하는 그런 자체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지역개발입니다. 역세권 환승센터 건립부터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 소사생활권의 대표 상가라는 겁니다. 랜드마크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최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상업시설도 시세 차익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5가지 정도를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면요, 주택 못지않은 그러한 정말 재미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많은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